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장 초반엔 지수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지수를 끌어내렸죠. 지수가 내려앉은 데에는요.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국내부터 해외까지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 모두 습득하셔야 할 텐데요. 이 모든 것 머니더블유 전문가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머니더블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은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일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역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해외 증시에 대한 V자 패턴에 대한 하락에 조심이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트를 통해서 제가 미증시, 유럽 증시, 중국 증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볼 텐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V자로 다우지수죠. V자. 네. 자, V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연속적인 상승을 바라보기 좀 어렵죠. V자 패턴의 상승은 예전에도 가파른 상승의 연속적 상승은 가파른 하락. 그래서 가파른 하락에 따른 가파른 상승은 또 가파른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이 줄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은 쌍바닥에 나와야 되는데 외바닥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 꺾이는 흐름 속에 우주 이평선 붕괴가 되는 순간부터 조정에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상해도 마찬가지로 V자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대응봉으로 4월 20약 깨지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여전히 MACD 오실레이터의 추세가 조정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승의 길이에 버금갈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이 나타나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거고요. 프랑스 마찬가지죠. 역시 V자로 강한 반등이 나왔죠. 자, 외바닥으로 전고점 부근에 오니까 여기서 꺾이는 순간부터는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순간 가파르게 나타났고 반등이 나타났지만 아직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초기이기 때문에 되발락과 함께 최소한 횡보 정도는 충분히 필요한 만큼 5월의 장세는 좀 더 조정이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종합주가에서 코스피 차트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1차 박스권 하단선, 2차 박스권까지 해서 1차 깨졌으니까 2차까지 바라보며 2000대 초반, 그래서 제가 수렴 형태 속에서 첫 번째 붕괴된 5월 7일, 그때 제가 추세 붕괴에 따라서 추세로 간다면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저점과 저점이은 추세 붕괴 첫날이죠. 이때부터 수렴 형태를 깨뜨리면서 하락세 나타났고 박스권 첫 번째 깨지니까 두 번째 하단선 2000대 초반까지는 일단 우리가 조정의 폭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요새 연속으로 이제 나와요. 전에는 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다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상황인 만큼 수급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바닥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 최소한 월봉의 박스권 한선은 2000대 초반 내지 월봉의 쌍바닥 패턴의 전저점까지는 제가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둔다 해서 쌍바닥 만든 과정으로 정상적인 조정의 과정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상 조정 범위 내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무리하게 매매를 자제하시고 현재 내일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다면 바닥에 대한 지금과 나오기 전까지는 무리한 매매 자제,
지수 관련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테마 개별주에 대한 중소형 테마 개별주 매매, 그리고 아직까지 바닥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부 종목들은 매매 가능하지만 지수가 빠져도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일부만 매매가 가능한 그런 장소로서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안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무리한 매매는 자제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 함께 내일장 전까지 함께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를 소개해 주신 에이테크 솔루션의 향후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에이테크 솔루션의 자세한 대응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좀 관심주 네. 개념으로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방향성이 좀 뚜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매매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오는 과정이라 아직 바닥을 안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연관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에이테크 솔루션 한번 차트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테크 솔루션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바로 주가의 위치가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 월봉 차트에서 이 파라볼릭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가 나왔고 이제 양봉이 시작하는, 그리고 심리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상승 초기의 월봉이에요. 그리고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돌파를 하면서 말뚝과 같던 10월 달에 몸통이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마디의 상승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 아직까지 바닥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려온 이유가 지수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요. 근데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원래 올라갈 종목이었으니까. 근데 오늘도 1,700원, 8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수가 종가로 밀린 바람에 같이 밀렸지만 역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모습. 기본적인 우상향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대량을 텄던 몸통이를 깨지 않은 상태 속에서 22선 지지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 범위 내에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잘 가고 있는 거냐? 하락했다고 못 가고 올라갔다고 잘 가는 게 아니고 기조가 붕괴되지 않았다, 의미를 둘 수 있는 지지권을 붕괴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사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합주가지수 하락에 비해서 주가가 쭉 빠진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10,000원대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하고 나서 약 1,800원인가요? 주가가 한 8% 정도는 올라는 갔는데 이때 전고점 부근에서 여기서 전고점에서 무조건 판다? 자, 무조건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봉이, 자,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월봉 보시게 되면은 연속적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 왔을 때 반드시 매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분 차트 보시게 되면은 120분 분봉이 중요할 텐데요. 자, 120분 분봉에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려다가 밀렸죠. 여기서 올라가려다가 양봉 나면서 오르막길을 걸으려다가 주가가 밀렸는데 이 당시에 특별하게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됐지만 지수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 당시에 하락장경 음봉, 바로 다음 봉이 이 봉을 감싸는 음봉이 났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치면 최소한 단기 조정을 피할 수 있겠죠. 이건 단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짧게 대비한다면 좀 더 안정감이 있는 매매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파라볼이 꺾이죠. MA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더 밀렸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밀렸다가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 120분 분봉 빨간색 선에 22선에 대한 붕괴 시 일단 매도를 쳤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재매수 포인트를 지금 지표는 바닥권에 왔어요.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월봉 기조가 살아있는 만큼 깊은 조정보단 순간적인 지수에서 순간 출렁임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 특히 이번 저점, 요 라인을 깨지 않는 선, 요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게 가격대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최저가가 9,500원이겠죠. 그러니까 9,500원대 정도는 전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등락을 거듭하며 재차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여전히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밀린 거지 이 종목 자체는 여전히 잘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RF쌤인데요.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셨고요. 종목명은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RF쌤이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 RF쌤이도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핵심 MLCC 기능 내장된 ECM 칩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서 과거에 뉴스가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에도 속한다. 기본적으로 ECM 칩이라고 한다면은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신호가 모든 전자제품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미 삼성전자 전 제품에 빅스비 탑재한다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RF쌤에 대한 점진적 상승 가능성을 둘 수 있다. 특히 ECM 칩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가 일단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실적의 모멘텀을 받쳐주면서 점진적 상승 여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는데 문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느냐.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RF쌤이 자, 이 종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지만 매매 요령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세가 나오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잘 상승하다가도 밀릴 수가 있는 여지가 놓여 있다는 걸 알고 계셨겠죠. 당연히 지수는 제가 2000포인트대 초반 내지 1980포인트대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종목을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가 RF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되 지수가 워낙 하락폭이 커질 때는 종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목들이 잘 가다가도 영향을 받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날이었어요. 이날. 제가 그때 시점에 연속적으로 빠지면서 한 번은 이제 5개월 이동평균선과도 이격도 크지 않은 상태로 이제 한 번쯤 우리가 저가 매수에 나설 때가 됐구나라고 봤는데 지표가 이렇게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한 번쯤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연속적 하락에 따라 지표가 바닥일 때 한 번쯤 노릴 수 있다 해서 이때 이야기를 했고 나서 주가는 3일 동안 올라가면 한 8% 올라갔나요? 꽤 올라는 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못 가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밀렸다 갈 수도 있고 횡보하다 갈 수도 있고 좀 더 갔다 밀릴 수도 있고 결국은 위로만 가면 되겠지만 아직까지 위로 갈지 안 갈지는 정확히 누구도 모르겠지만 떨어진 이유는 지수 때문에. 근데 역시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 매매는 하나, 둘, 셋 항상 세 번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기 매도. 세 번째에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치고 혹은 세 번째 날 그때 무조건 매도를 치기보단 그때 분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딱 그 위치에서의 분 차트를 봤을 때 3일째 되는 날 바로 여기죠. 자 여기. 그때 위에 꼬리가 길게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를 깨는데 대응봉으로 하락장격 음봉으로 깼죠.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단기에서 매도를 때렸다가 지수에 대한 하락 대비. 근데 이게 솔직히 지수가 빠진다고 무조건 내려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지수 떨어져 올라가는 것처럼 월봉에서 기본적으로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 후 눌림목이라 이번 달 자체가 저가 매수의 달로서 상승달이 아닌 저가 매수의 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보단 저가를 잡는 건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3일째 분차트 꺾일 때 약세 시가 나면 팔았다가 재매수하게 되면 좀 더 수익률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손실 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지권이 깨져서 5개월 이평선의 손절가가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또 손절을 해야 될 텐데 그 손절의 폭이 부담이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 그리고 부담이 없으면 한 방에 들어가는데 분차트 아까 3일째 대응한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재매수 포인트가 안 오게 되면 초기 손절, 초기 매도, 초기 이시전을 하고 나서 현금을 보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월봉상 지금 현 시점이 파라볼릭이 상승이 전환되고 있는 모습 속에 정상적인 이평선의 정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는데 일봉을 보니까 단기적으로 급하게 떨어진 게 당연히 모든 대부분 투자분들은 중장기로 하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대량걸 탔던 이 저가를 깬 것도 아니고 최저가 월봉의 5선 깨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파라볼릭 꺾였죠? 꺾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증시에 오늘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밀렸다 갈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22선 붕괴시 매도 친다면 그때는 좀 더 저가에 살 수 있고 저점과 저점을 이은 요 추세 이탈 시 단기 매도를 치면은 더 5개월 이평선 그 저가 전저점이나 5개월 선에서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2선 붕괴 시 단기 매도 그리고 추세 붕괴 시 단기 매도 그리고 5개월 이동평선 부근에서의 다시 한번 저가 재매수 그리고 요걸 손절가 잡고 선취매로 진입. 근데 선취매가 아닌 확인 매수한다면 초기 매도를 때리고 나서 재차 22선 돌파 확인 재매수한다면 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대처를 하셔야지 무조건 목표가까지 가져간다. 그거는 이제 출발 시점인데 종목은 이번 달 눌림목이고 지수는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한다면 손실을 일시적으로 받음에 따라서 부담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했던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5개월선 매매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관심주 RF세미에 대해서 함께 다시 알아봤고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화면 상단에 계속 제시되어 있는데요. 013-3366-8288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자, 다음 주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면서 일부 테마주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정치 테마주의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눈에 띄었던 건 정치 테마주였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 테마주의 특징 자체가 뭐 제약주, 정치 테마주, M&A 관련주, 인수 이런 것들이 원래 지수가 혼란스러울 때 많이 움직이죠. 과거 이제 대북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그런 식의 움직였는데 지금 대북은 많이 죽어 있지만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에 총선도 있고 앞으로 대선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일시적으로 영향받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조정 시기에 한번 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한번 차트 보면서 그 관련 중에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던 정치 테마주 향후 대응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시장에서 제가 어떤 것을 정치 테마주다가 안기고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연관성을 두고 기대치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침에 시가가 갭 상승을 뜨면서 주도 테마주가 하나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침에 부흥 시가가 떴을 때 이거를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이 있거든요. 아침에 부흥 떴을 때 기본적으로 항상 저는 월봉을 봅니다. 이게 월봉이 매매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항상 매매는 조정을 받은 상태의 첫 양봉은 초기이기 때문에 매매가 돼요.
부담이 없겠죠. 쫓아가기에 시가 붕 떴을 때 월봉이 연속으로 빠진 것을 첫 상승일 때 그때는 월봉이 연속 빠졌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시가 붕 뜨면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이 천냥봉 그리고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이평선이 위에 없죠. 위에 이평선이 없죠. 중장기 이평선이 위에 없고 아래에 몰려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이거는 매매 가능하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그 몸통이 정도는 일단은 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절반을 돌파한 상태에 그 상태가 월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봉이 떴을 때는 쫓아갈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차트상의 위치는 괜찮아요. 과거의 거래량을 본다 하더라도 이때 거래량 비해서 어때요? 자,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그 2017년도 거래량 이거를 넘어선 상태를 지금 보였죠. 그래서 매물대에 대한 돌파, 고점에서의 매물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욱더 가볍게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정치 테마주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돌발적인 변수들, 그 관련된 뉴스들, 기사들이 나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러기 나면서 뭐 연관성 있냐 없냐 이런 얘기 나면서 주가 또 가다가도 막 밀리고 또 뭐 어떤 제재들 뭐 주가가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거래 정지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자꾸 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봉 차트가 지금 급하게 올라갔죠? 이럴 때는 분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0분 분봉을 보면서 자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항상 제가 이런 건 단기적 대응을 안 하면 수익을 냈다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고점 부근 5,840원 있죠? 전고점 부근에 다다를 때는 한 번쯤 이익 실현을 하고 전고점 도달하기 전까지는 120분 분봉의 5인선에 대한 손절가 잡고 이어가다가 붕괴가 지지권 되면 팔고 왜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평선은 이제 위로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대량 거쳤던 종가를 깨면 안 되고 5인선 분봉의 5인선 깨면 안 되고 깨면 둘 다 매도입니다. 그리고 안 깬다면 저항권까지 가져가는데 이 저항권까지 가져갔을 때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정치 테마주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종목들은 한 번쯤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올라가면 보지지표가 이미 단기 스토캐스틱, 중기 스토캐스틱 과열권을 갔기 때문에 심리가 또 과열권에 들어갔을 경우 세 가지의 지표, 보지지표가 과열권에 들어가며 전고점에 갔을 경우 그럴 때 이게 실적주가 아닌 종목들은 한 번쯤 챙겨가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월봉 차트가 매물대가 좀 뚫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속적 상승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일봉 차트가 약세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기적으로는 일단 약세 신호 전까지는 5인선 매매로 수익 투자도 가능한 시점으로 일단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신중한 투자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고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함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보시죠. 네, 오늘도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문자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세코를 보내주셨네요. 네, 매수가는 6,500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네, 오늘 마감 종가를 보니까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네요. 어제와 동일한 6,48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파세코를 매매하신 분은 그래도 종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을 잘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지수의 하락과 함께 지지권이 깨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치를 한번 차트를 볼까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상 최고의 대량 거래가 바로 3월 달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터졌어요. 일단 매물대 돌파 이후 거래 없는 눌림목 그리고 천냥봉일 때 보통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자체가 좀 사자마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현재 심리가 50 이상했기 때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자리로서 매수의 대상은 잘 삼으신 것 같고요. 현재 일봉 차트상 파동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1차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2차 파동 진행의 시작의 변곡점인데 22선에 대한 생명선이 이탈이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거래가 늘어났는데 위에 걸 길어요. 단기로 온다면 22선 붕괴되면 순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로 월봉이 좋다는 것이지 단기적으로는 지수에 대한 추가 하락폭이 여기서 더 순간적으로 2020선이나 2010선이나 2000선, 뭐 1980까지 빠지게 되면 밀렸을 경우 생명선 이탈하면 거래가 늘면서 위에 꼬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선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단 상승 흐름은 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업을 자체를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 내구재 소비재 관련주인데요. 실적 자체가 작년도 기준에 47억 원의 실적. 일단 기본적으로 47억 원에 대한 실적의 기준을 봤을 때 시가총액 900억 정도로 한다면은 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19. 그러니까 현재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싸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잠깐 볼까요? 수급적으로 특별한 어떤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인데 이건 어차피 회사 자체가 소형주냐 중소형주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형주이기 때문에 소형주는 수급이 크게 변수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형주 쪽만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일단 차트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기준 삼아서요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요. 뭐 삼성, 전기, 제주 반도체, 덱스터 등등 보내주셨는데 덱스터 한번 볼까요? 매수가가 8,100원이고요. 비중은 90%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마감 종가를 보니까 약간의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작년에 매수를 하셨대요. 1년 전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네요. 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해야겠죠? 한번 회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코스닥, 오락, 문화 업종인데요.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이 2017년도에는 적자 그리고 18년도에는 이제 흑자를 좀 보였지만 16년도에 비례해서 일단 감소를 보였고요. 이번 연도 뭐 일단은 1분기 실적 작년도 동기 대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분기. 자, 여기에는 지금 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뭐 그건 건너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주가 위치. 작년도 기준 28억 원. 그러니까 이거는 퍼 자체가 수십 퍼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미디어 분야 자체가 꾸준한 굴뚝주 개념의 실적주가 아닌 인기의 한류의 어떤 인기에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런 오락 문화 같은 경우가 일시적인 인기에 왔다 갔다 주가가 또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개념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장기 투자용이 아닌 순간적인 이슈에 의해 어떤 뭐 영화가 뭐 개봉됐다거나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매매하는 거라 장기 투자용으로 매집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순간순간 대응하며 짧게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월봉 차트상 대량 거래가 저번 달 터졌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여지가 생겼고 20개월 이평선 돌파를 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아직까지 방향성이란다면은 요 대량 거래 섰던 2018년도 8월 달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제한된 반등성으로 일단 바라봐야겠죠. 매물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파라볼릭의 상승 전환이 이뤄지면서 MACD 오실레이터 찬양목 속에 이제 시그널을 심리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5인선 매매, 22선 매매 이어가되 지금 대량 거래 터졌던 최근 몸통이를 절반을 깼다가 올라가는 패턴은 일단 안정감이 없어요. 그럴 경우 외바닥 형태 속에서 올라가는 걸로 바라보시면서 한 번쯤 순간적인 어떤 강한 상승이 나타날 때는 한 번쯤 단기적 수익을 챙겨가면서 올라가다가 분차트에 아까 말씀드렸죠. 분차트에 뭐 120분 분봉이 약세 신호가 나온다. 약세 신호 이런 거죠. 바로 2019년도 네. 요 봉이 바로 약세 신호입니다. 이런 게 나올 때 단기적으로 챙겨가면서 네. 매매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자, 이제는 강남쿠서 정홍주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신일산업이 급등을 좀 했죠. 네. 선풍기 만드는 게요. 근데 신일산업은 쫓아가는 어떤 위치로 봤을 때는 네.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차분하게 앞으로 갈 주식을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일산업과 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선풍기가 팔리면서 에어컨이 팔리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한 번쯤 관심 갈 수 있는 옴니 시스템, 바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되겠죠. 네.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스마트 그리드 산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탈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부족이 더욱더 다른 나라들보다도 탈원전 국가 아닌 국가보다 더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해결책으로 본다면 지능형 전력망에 이 기술들이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해서 항상 제가 관심권에 두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상승의 어떤 시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이 종목을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제가 보시게 되면 3년 동안의 주가의 위치가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드렸던 것, 예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가 왜 그러냐면 지수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 솔직히 지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이 투자를 한다면 살 게 없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매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를 고려한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안정감 있게 매매한다면 바닥에 있는 아직 뜨지 않은 향후에 순환매가 어차피 테마주가 돌기 때문에 순환매 대비 차원에서 저가에 놓여있는 종목을 한번 노려본다면 바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가 월봉상 바닥권에 놓여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3년 동안의 주가 한번 차트상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3년 주가가 빠지고 저번 달에는 연속으로 3개월째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밀릴 수가 있는 거고, 3년 끝에 대응봉이 여기서 나왔죠? 자, 대응봉이 나오고, 자, 요걸로 볼게요. 3년 끝에 대응봉이 나오고, 신저가 속에서 대응봉 나오고, 거래가 없는 형태 속에서 적산면이 나왔으니까 이걸 네. 바닥이라고 칩니다. 근데 바닥이 나왔지만 연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밀린 거고, 밀렸지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고, 5개월 이평선만 네. 손저가만 잘 잡고 한다면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세 신호 날 때까지 추가적 상승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여름 많이 더울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 오늘 옴니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가 집에 가면 늦으니까 오늘은 하지 않지만, 오늘은 저 말고 또 고래클럽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하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 또 공개 방송 하니까요. 네. 검색창에 MTNW를 치고 들어오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내일 장 끝나고 나면 제가 못다한 얘기들,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설명하다 말았는데 쭉 제가 많은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모든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5분 11초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5분 전에 미국의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장이 막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뉴스, 그리고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 결과에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장기화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OECD에서요,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가 길면 길어질수록 경제 성장에는 적이 될 것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과연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장은 어떤 출발 흐름 모색하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우려에 대한 움직임이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62% 빠졌고요. 다우산업이 0.47%, 나스닥 100 지수는 전 거래일에 이어서 1%를 넘는 1.44%까지 빠지면서 오늘 뉴욕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에 이어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교착 상태는 특히 통신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이 화웨이와의 비즈니스 모델을 끊겠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류호 부총리를 대동해서 히토류 관련 산업 시찰에 나선 건데, 이 미국이 원하는 히토류가 중국의 손에 있다라는 의도가 보인 행보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양 국가의 행보, 발언, 뉴스들 잘 챙겨가시면서 오늘장도 똑똑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1.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0.43% 빠지면서 55달러 선으로 내려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05% 빠지면서 97선 후반에서 가리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이 시각 달러원 환율은 1194.7원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판매 회사이죠. 자, 도이치뱅크에서요, 하반기 무렵 수요 회복의 징후가 있긴 있으나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분명 있는 데다가 여기에 미중 무역 긴장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밝히면서 48달러에서 45달러로 다운그레이드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어제 종가는 36달러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입니다. 자요그룹인데요. 미국의 IT 통신 인프라 기업입니다. 지난주 디지털 클로니와 EQT에 80억 달러를 넘어선 금액의 전체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후 선트러스트에서는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요, 가격 목표도 낮춘 건데요. 12개월 내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면서 35달러로 목표가 다운그레이드했습니다. 어제 종가는 32달러 기록했습니다. 투자 의견 변경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샤프 스프링입니다. 클라우드 관련주인데요. 현재 18달러 43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부근이니까 한번 투자 계획 생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쿰은 목표가를 웃도는 수치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오늘 조금 자세히 살펴볼 종목은 아토메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했던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자, 현재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이어가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4달러 선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고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폭 0.71% 빠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분기에 호실적을 넘어서 올 한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7달러 64선까지 체크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현재 목표가가 7달러 60센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라이징 스타 관심주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왜 해외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매일 나와서 현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률적인 측면이 가장 큰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 500,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150, 150대 500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증시의 상승과 하락만 봐도 오를 때는 미국 증시가 2배가량 더 많이 오르고 내려갈 때는 한 반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3배 넘게 그 차이가 벌어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해야 하는 이유 높은 수익률을 꼽아주셨고요. 자, 이번에는요. 새로 편입될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왔을까요? 네, 저는 계속적으로 좀 한결같이 우리가 5G 투자에 좀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 그렇게 네.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 화웨이 관련해 가지고 네. 계속 좀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 전 세계 글로벌 통신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5G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속도가 조금 더딜 뿐 방향을 우리가 잘못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제시해 드릴 종목은 아쿠스틱스 테크놀로지스라는 조금 발음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이 종목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안 나와요. 네, 영어로 다소 어려우시겠지만 네. 영어로 좀 검색을 하셔야 되고 AKTS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5G 네.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퀄컴이 워낙 좀 다양한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2014년에 설립된 무선통신부품 회사의 굉장히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호라고 해서 이제 그 특정 RF 필터 관련된 사업 부분인데 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현재 5G 통신 사업의 어떤 선두주자, 당연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KR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했지만 그 뒤를 바짝 미국, 그리고 호주, 일본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리더 국가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봐도 계속 좀 올해부터 특히 카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급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향후 한 3년간, 3년 이상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5G 관련주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480%나 상승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이 2020년은 지나야 5G 통신 장비 부품들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G 시대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트러블, 노이즈로 인해서 5G 관련주들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우리가 초점을 많이 둬야 되고요. 국내 5G 시장, 세계 5G 시장 비교하면 당연히 세계 5G 시장이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5G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 한 30분의 1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중국과 미국의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5G, 중국 5G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똑같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5G 회사라도 이 어떤 나라의 크기를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기술력,
똑같은 사업을 해도 결국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건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투자 사이트를 좀 키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이 이야기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결국 퀄컴이 이 5G 통신 반도체 출하량이 2년 만에 15배 증가할 예정이고 삼성전자는 더합니다. 거의 50배가량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치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제 보호라고 해서 이게 벌크 아쿠스틱 웨이브라고 해서 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굳이 하자면은 최적 탄성파라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소우라는 부분입니다. 서페이스 아쿠스틱 웨이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좀 귀엽게 조그만하게 생긴 아이예요. MLCC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Y솔이란 기업이 유일무이하게 현재 독점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쓰이냐? 당연히 5G 관련, 그 다음에 이 무선 통신 부품에 쓰이는데 이게 이제 휴대폰 안테나 밑에 위치를 해 있고요. 여러 주파수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주파수만 골라서 걸러서 받을 수 있게 하는 통신 핵심 부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꺼내서 보시게 되면은 그 핸드폰 안테나 밑에 실제로 이 우리가 왼쪽에 보고 계신 이 부품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사실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CDMA 2G, 3G, 4G, 4.5G, 5G 이렇게 올라갈수록 여기 안에 필요한 소우, 이 RF 필터의 개수가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세대가 진화를 할수록 기술이 발전되고 어떤 부품들이 고도화되면서 더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Y솔이라는 국내 업체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HTS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올해 1분기쯤 나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삼성전자 5G 스마트폰에도 필터 공급 늘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Y솔에서 이 소울한 부분이 결국 보호로 넘어갈 때 지금 Y솔이 올해 하반기부터 보호를 양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네.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는 이 아쿠스틱스 테크놀로지 이 기업도 보호를 이미 개발한 기업이에요. 보호 관련해서. 보호 제가 앞에서 벌크 아쿠스틱 웨이브, 최적 탄성파라고 좀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네. 아래에 이제 주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5G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요. 고주파수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4G에서 활용하던 네. 저 주파수에 쓰이는 소우 부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 부품을 무조건 써야 해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무조건 왼쪽에 보시는 이 보호 제품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결국 이제 티어1 무선통신회사의 실질적으로 최근에 5월 달 이제 외국 기사를 보시면 모바일 핸드셋용 보호 필터를 개발해서 실제로 이제 납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굉장히 핫한 수익을 향후 몇 년 안에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 들고 와주신 정보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